(3월 23일) 위클리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, 그 전에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좋긴 한데, 저희가 아직 구독자 수가 300명도 안 되는데,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거금 일주일에 2만원씩 들여가지고 저희 위클리 리뷰 광고도 붙이는데, 지금 계속 몇 주째 광고가 잘리고 있어요, 구글에서. 이게 뭐 국내 금융상품에 관련된 법에 걸린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, 저희가 무슨 투자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뭐 종목이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,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잘리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위 사람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거 가지고 뭐 큰 돈을 벌겠다고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닌데, 막상 사람이 시작을 하니까 구독자 수나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되고, 제가 1000명만 되면 진짜 너무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듣고 계신 분들 꼭 좀 도와 좀 주십시오. 안 그러면 하다가 너무 막 지쳐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닙니다. 네, 여하튼 그렇고 한번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지난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, 지지난주보다 더 변동성이 컸고 하락폭이 더 이제 극심화된 한 주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준은 일단 한국을 비롯해서 통화 수합을 9개의 국가랑 이제 체결을 했고, MMLF 통해서 이제 뭐 채권 매입 계획도 발표하고 레포도 더 늘리고,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총동원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,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 뭐 미국 경제 2분기가 24%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 이제 자극해서 침체 우려에 대한 그런 게 더 커지면서 하방 압력이 더 커진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는 사실 또 돈이 몰려야 되는데, 국채마저도 현금화하려는 수요 때문에 또 약세의 모습,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계속 폭락하는데도 똑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,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상승했던 자산이 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걸 팔아서 달러를 이제 쟁여놓으려는 굉장히 이제 안전자산의 아주 극대화된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. 원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중에 1255원까지 상승하면서 큰 약세를 보이다가 통화 수합 체결되면서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,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산 전쟁이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뭐 개입하겠다, 트럼프가 이제 중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간에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지만, 주간으로는 뭐 29% 빠지는 대폭락하는 한 주를 보였습니다. 테이가 지난주 정리를 좀 잘 해줬는데, 제가 지난주 장을 보면서 특히 느꼈던 거는, 지난주는 우리나라가 정말 핫했다. 다른 나라 주식들도 좀 안 좋기는 했지만, 제가 은행에서 딜링룸을 처음에 갔던 게 2008년 좀 전이었는데, 그때는 제가 FX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외화자금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, 이제 FX 트레이딩을 한 거는 픽스 유럽발 금융위기 막 이때였는데, 그 당시 이후로 원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. 하루에 40번씩 움직이고 했으니까 진짜 엄청난 거지. 원화는 하루에 10원만 움직여도 진짜 크게 움직이는 건데, 약간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고, 긍정적인 생각 자체는 지금은 접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지금 보면 주말이 지나면서 미국이 또 빠지기 시작했어. 나스닥, 뭐 S&P 다우 다 막 5%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지. 네. 지금 걸렸다 풀렸다 하고 있는데,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레벨 자체가 지난주에 약간 간당간당하게 막고 있었던 그 지지선을 다 지금 뚫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뭐 신규 투자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면 안 되고, 그리고 지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? 모르죠. 이건 몰라.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이건 언제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그냥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,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, 차트를 봤을 때는 이미 주식은 전 세계적으로 베어마켓에 들어갔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오르면은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맞고,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는
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뭐 다음 주 전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이어질 테지만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좀 핫한데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뭐 개미 뭐 동학개미운동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짤이 웃긴 게 진짜 많더라고 요즘에. 근데 이게 뭐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개미가 사면 무조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지.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하여튼 이런 거죠. 이번 하락의 특징은 지지할 만한 곳에서의 잠깐의 반등도 주지 않았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정말 노련한 뭐 진짜 무슨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제야의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바텀 피싱을 기가 막히게 해서 단기로 막 뭐 5% 먹고 이런 거 되게 잘 하시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, 전혀.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방으로만 몰리는 추세였다가 통화 수업 때문에 금요일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우리나라 주식 막 상한가 가는 종목이 그렇게 대형주로 많은 건 전 진짜 근데 바로 또 이렇게 시가로 또 서킷으로 우리나라 또 사이드카로 시작했어요. 시가 자체가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봤던 그런 거로는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때그때 맞게 대응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이제 자주 가는 뭐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 아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주식 살 때가 된 거 아닌가요?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특히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네 뭐 아니면은 그 뭐야 신용 써서 하네 근데 절대 그러실 상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현물을 종목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극도로 자제해야 되고 그래도 뭐 나는 뭔가 확신이 있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최소 30%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ETF나 아니면 주식 선물이나 이런 걸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. 네. 그리고 특히 원달러를 우리가 지금 금주 주목해야 될 거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,300원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1,300원? 1,300원 넘게 되면 진짜 뭐 우리나라 뭐 진짜 곧 망할 것처럼 트리플 약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주식도 채권도 FX도 환율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20불 초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젠가는 밀리지 않을까. 저도 유가는 빠질 것 같아요. 유가는 진짜 일자 볼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주식 상승에 베팅을 하는가.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네. 근데 이제 뭐 얘기하면 좀 그런가?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솔직히 이런 장에서는 10% 올라도 안 이상하잖아요. 단기적으로. 그치. 그러니까 이제 추세로는 저도 100% 동의를 하는데 사실 자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단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또 뭐 사실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. 근데 이제 물론 오르면 잘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건 맞죠. 근데 이제 뭐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런 거는 저도 지양하지만 뭐 누구에게는 되게 또 그런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실질적으로 네. 모르겠어. 아직 구독자가 250명이 좀 안 돼서 어떤 분들이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테이가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어. 오버나잇 포지션 안 갖고 가더라도 그쵸. 오전에만 홀짝 잘해가지고 먹어도 그날 하루에 3, 4%씩 4, 5%씩 먹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. 단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맞긴 하지만 자기가 직업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지금을 상황으로 해가지고 난 지금 깨져도 괜찮으니까 2, 3년 있다 보고 들어갈 거야 하는 것도 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면 2, 3년 있다 들어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2, 3년 안에 충분히 또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트레이딩의 주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리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기가 시장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태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본업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. 생각을 굳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. 할 필요는 없죠. 네. 이렇게 정도 되면은 뭐 이번 주 뭐 더 얘기할 거 있니? 뭐 특별히 없는데 지금 얘기를 되게 브로드하게 다 얘기를 해서 거기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요즘 보니까 막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. 유가
그러니까 개인들이 전자 사듯이 유가를 유가 20 사더라고. 내 친구가 진짜 샀어. 그래요. 네. 저도 주변에 있어가지고 20불 깨지면 미국 그러니까. 망한다 뭐 이러면서 20불은 사소한다. 근데 그게 진짜 기존의 패러다임이잖아요. 근데 사실 기존의 패러다임 정도면 사실 이렇게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전 추세는 저도 그냥 베어마켓 진입한 지 좀 된 것 같고, 이미 이거를 돌리려면 또 오래 걸리고.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2, 3년 있다 보면은 유가가 40불, 50불 가 있을 수 있어.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20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. 20불에 사는데 10불 가면 어떡할 거야? 10불 갔다가 40불, 50불 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여요. 저도 그렇게 봐요. 10불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, 그렇죠. 결국에는 이게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바닥을 탐색하려 내려가고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자기가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.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. 그렇죠. 응. 우하향하는 그래프에서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.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들었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. 근데 그거는 진짜 자기 돈을 깨져야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진짜. 근데 저도 그건 진짜 너무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히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렸다가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번 주는 한 이 정도까지 하고, 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위 분들에게 구독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. 그래도 1000명은 돼야지 약간 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매니악한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250명은 너무 힘이 안 나. 대표님, 1000명. 저희가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되게 스마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하다면 네, 금방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알겠어. 네.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은 한 주 되시고,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학생들 이제 개학하기 전까지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마지막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, 이게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 자체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으니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 네, 끝. 네, 수고하셨습니다.